오장미가 마서린의 뺨을 때렸어요. 아니, 잠깐만요. 그 오장미가요. 맞아도 그냥 참고 울고 또 참던 그 오장미가 드디어 손을 들었어요. 이 장면 하나로 이번 회차는 그냥 끝난 거예요. 여기서 영상 끄실 분은 없으시죠? 왜냐면 이게 단순한 반격이 아니거든요. 오장미가 손을 드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쌓이고 쌓인 게 단 하나의 장면으로 터져나온 거잖아요. 오늘 리뷰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봐요. 이번 회차 진짜 볼 게 너무 많거든요. 채화영, 그녀가 목걸이를 발견한 순간 이야기의 판이 뒤집혔다. 자, 이번 회차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바로 그 목걸이거든요. 채화영이 정숙희의 목걸이를 발견하는 장면, 혹시 그냥 지나치셨나요? 그게 절대 아무 의미 없이 나온 장면이 아니에요. 제작진이 그 씬에 엄청난 공을 들인 거 느끼셨어요? 채화영의 눈빛이 흔들리는 그 순간, 그게 이번 회차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감정이에요. 목걸이가 뭔지부터 얘기해야겠죠. 지금 이 드라마에서 마 회장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딸이 있잖아요. 이름이 마은혜. 반쪽짜리 목걸이가 그 딸의 유일한 증거예요. 그런데 정숙희한테 그 목걸이가 있어요. 우연일까요? 드라마에서 우연이란 없잖아요. 채화영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이 여자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해왔는지. 마 회장 가문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아니 더 나아가 마 회장의 재산을 통째로 손에 넣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여왔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목걸이 하나가 그 모든 계획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거예요. 채화영이 목걸이를 보는 순간 그녀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을 거예요. 정숙희가 마은혜라면, 마 회장이 알게 된다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그 공포가 채화영을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이번 회차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채화영은 절대 그냥 놔두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이 여자한테서 배운 게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직접 부딪히는 게 아니라 먼저 덮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숙희를 어떻게든 멀리 치워버리거나 목걸이 자체를 손에 넣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채화영의 이 행동이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숨기려 할수록, 덮으려 할수록 진실은 더 커지거든요. 드라마에서 항상 그렇잖아요. 악인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건 항상 한 번만 더 하는 그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목걸이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가 앞으로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지금부터 같이 뜯어볼게요. 이강혁, 이 남자는 대체 누구 편인가? 이중 스파이의 심리학. 이번 회차에서 사실 가장 흥미로운 캐릭터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이강혁을 고를 거예요. 이 남자, 처음부터 뭔가 미묘했잖아요. 채화영 편인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불편해 보이고, 그렇다고 오장미 편이라고 확신하기도 어렵고, 그 모호함이 이강혁이라는 캐릭터를 이렇게까지 흥미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 회차에서 이강혁의 행동 패턴을 보면 꽤 명확해지는 게 있어요. 채화영한테 경고를 받은 뒤에도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방향이 있거든요. 겉으로는 채화영의 말을 따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거예요. 이강혁이 왜 이런 이중적인 행보를 하는가? 여기서 심리를 좀 들여다봐야 해요. 이 남자는 지금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채화영과의 관계가 있고 그 관계를 끊는 건 현실적으로 어마어마한 리스크예요. 하지만 동시에 채화영이 저지르는 일들이 자신의 양심에 걸리는 거죠. 흔히 이런 캐릭터를 기회주의자라고 부르기 쉬운데 이강혁은 그냥 기회주의자가 아니에요.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과 그래도 선을 넘지 않으려는 마지막 자존심이 공존하는 캐릭터거든요. 그 두 가지가 부딪히면서 나오는 긴장감이 이 캐릭터의 매력이에요. 제가 주목하는 건 이강혁이 마 회장에게 결정적인 단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에요. 생각해보면 채화영의 악행에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이 이강혁이잖아요. 그가 어느 순간 결단을 내리는 씬이 온다면 그게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반전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이 남자가 어디서 선을 그을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강혁이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채화영 편에 설 것 같으세요?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양심의 편에 설 것 같으세요? 마서린, 괴물이 되기로 선택한 여자, 그 선택의 비극. 이번 회차에서 제 마음을 제일 복잡하게 만든 캐릭터는 마서린이에요. 마서린이 한 말, 아직 귀에 쟁쟁하죠? 반찬가게 딸보다는 괴물이 낫다는 뉘앙스의 선언.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저는 이 씬 보면서 진짜 소름이 돋았거든요. 왜 소름이 돋냐면 마서린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있는 상태에서 저 말을 하거든요. 나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는 거 알아. 근데 그래도 간다. 이게 단순한 악인의 선언이 아니에요. 자존심과 질투와 두려움이 뒤엉킨 한 인간의 비극이에요. 마서린이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처음부터 생각해봐야 해요. 이 여자가 처음부터 악인이었나요? 아니잖아요. 가짜 신분으로 마 가문에 들어와서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공포를 안고 살아온 거잖아요. 그 불안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공격성으로 변한 거예요. 오장미를 향한 마서린의 감정도 단순하지 않아요. 질투거든요. 근데 그 질투의 근원이 뭐냐면 오장미가 가진 것들이에요.
자기가 가짜로 가지려는 것들을 오장미는 진짜로 가지고 있거든요. 가족의 사랑, 사람들의 진심 어린 신뢰, 그리고 강백호의 마음. 그게 마서린 눈에는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채화영이랑 손을 잡기로 한 결정도 그 맥락에서 봐야 해요. 마서린 혼자서는 오장미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채화영이라는 더 큰 힘을 빌려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동맹이 마서린한테 절대 좋을 리 없어요. 채화영이 마서린을 이용하면 이용했지 마서린을 진심으로 돕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채화영 옆에 서면 설수록 마서린은 채화영의 도구가 되어가는 거예요. 오장미의 선의를 역이용하는 계략, 이게 이번 회차에서 정말 섬뜩하게 다가오는 부분이에요. 오장미가 강준호를 신고하지 않고 넘어간 건 마서린을 생각해서였잖아요. 그 선의를, 그 배려를 마서린이 오장미를 공격하는 무기로 삼으려 한다는 거예요. 선의가 공격의 빌미가 되는 것. 이게 진짜 세상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 더 마음이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장미의 각성뺨을 맞던 여자가 드디어 손을 들다. 자, 이제 이번 회차의 하이라이트로 가봐요. 오장미가 마서린의 뺨을 때리는 씬. 이게 왜 이렇게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냐면 우리가 오장미와 함께 그 긴 시간을 버텨왔거든요. 오장미라는 캐릭터를 처음 떠올려봐요. 이 여자 처음에 어땠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꾹 누르고 눈물은 혼자 닦고. 그게 오장미의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방식이 언제나 옳은 건 아니에요. 참는 사람은 계속 참게 되어 있거든요. 참는 걸 보면 더 힘을 가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마서린이 계속 오장미를 때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오장미가 받아내니까요. 반격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달라졌어요. 오장미가 손을 들었어요. 이게 단순한 물리적인 반격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내린 결단이에요. 나도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그 결단이 얼마나 오랜 시간 끝에 나온 건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씬이 그냥 통쾌한 게 아니라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오장미의 각성이 감정적인 반응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마서린을 동정하면서도 동시에 전략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채화영을 무너뜨리려면 마서린의 기반을 흔들어야 한다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마서린의 가장 약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가짜 마서린이라는 신분이에요. 그게 들키는 순간 마서린의 위치는 사라지거든요. 오장미가 그 지점을 노리기 시작한다면 이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전면전으로 가는 거예요. 오장미가 드디어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 오장미 편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채화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강백호가 언제 등판하는지 전부 다 같이 봐야 하잖아요. 구독 버튼 누르고 오세요. 금방이에요. 강준호, 선을 넘는 남자 집착이 파멸을 부르는 구조. 강준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캐릭터 사실 처음엔 그냥 오장미를 좋아하는 남자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집착이에요. 그리고 그 집착이 점점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강준호가 채화영의 지시를 따르는 이유, 이게 흥미로워요. 채화영한테 충성하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오장미를 자기 곁에 두고 싶어서예요. 채화영이 그 욕망을 이용하는 거고요. 채화영 입장에서 강준호는 꽤 쓸만한 도구예요. 오장미 근처에 항상 있고 오장미를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으니까요. 근데 도구는 쓰고 버려지는 거잖아요. 강준호가 이미 오장미가 한 번 봐준 적이 있어요. 마서린 때문에. 그 한 번의 용서가 강준호한테는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아직 기회가 있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또 선을 넘을 거예요. 강준호가 다시 한번 선을 넘는 순간 강백호가 나선다는 게 이번 회차에서 강하게 예고되는 느낌이에요. 강백호는 오장미를 지키는 데 있어서 절대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강백호가 한번 제대로 나선다면 강준호는 법적으로도 더 이상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거예요. 강준호가 스스로 선을 넘어 스스로 파멸하는 구조. 이게 이 드라마가 그리는 집착의 결말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이 결국 어디로 귀결되는지 꽤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채화영의 최후는 정해져 있다. 그런데 어떻게 무너지느냐가 핵심. 드라마를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악인의 결말이 보이기 시작해요. 채화영도 그래요. 한 영자가 이미 채화영의 결말을 예언하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잖아요. 감옥. 그게 채화영이 가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채화영이 무너지는 방식이에요. 그냥 들켜서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마 회장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친딸의 존재, 즉 마은혜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게 마 회장 입장에서 얼마나 큰 배신이겠어요. 마 회장이 평생 찾아 헤매던 딸이에요. 그 딸을 눈앞에 두고도 채화영이 감췄다면 마 회장의 분노가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돼요? 단순히 재산 싸움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배신이에요. 그리고 그게 채화영을 완전히 끝낼 거예요. 채화영이 무너지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로로 누구에 의해서 어떤 순간에 무너지느냐?
그게 앞으로 남은 회차의 관전 포인트예요. 저는 이강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장미와 강백호가 그 과정에서 증거를 쌓아가는 역할을 하겠죠. 채화영이 높이 올라갔던 만큼 떨어지는 것도 엄청날 거예요. 오장미와 강백호, 이 커플이 버티는 이유. 이 드라마에서 오장미와 강백호 커플이 시청자한테 사랑받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예쁘고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지키는 방식 때문이에요. 강백호는 오장미가 힘들 때 뒤에서 조용히 받쳐줘요. 큰 소리 치거나 나서는 게 아니에요. 오장미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옆에서 버텨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장미는 그 믿음 위에서 싸우는 거고요. 이번 회차에서도 그 구도가 유지돼요. 오장미가 앞에서 싸우는 동안 강백호는 그 싸움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들고 있어요. 강준호를 제어하는 역할, 증거를 모으는 역할, 오장미가 지치지 않도록 옆에서 함께하는 역할. 이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다는 게 이 드라마의 결말로 예고되어 있는데 그 결혼식이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모든 방해꾼이 정리된 다음에야 올릴 수 있는 결혼식이거든요. 그 의미가 얼마나 크냐면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헤쳐왔는지를 다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식 씬이 나오면 우리가 그냥 울게 되어 있어요. 이미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마 회장과 정숙희 이 만남이 가져올 폭풍. 마 회장이 정숙희를 찾는 이야기. 이게 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큰 줄기예요. 마 회장이라는 인물, 처음에 어떻게 보였어요? 그냥 권위 있고 차가운 회장님. 근데 잃어버린 딸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도 평생 뭔가를 잃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정숙희가 마흔애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마 회장의 세계가 완전히 뒤집혀요. 평생 찾던 딸이 이미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채화영에 의해 은폐되어 있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지는 거잖아요. 마 회장이 이걸 알게 되면 채화영을 어떻게 대할까요? 법적인 처벌로 끝날까요? 아니면 그 이상이 있을까요? 마 회장이 얼마나 오랫동안 딸을 찾아왔는지 생각하면 그 분노가 단순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정숙희 입장에서도 생각해봐야 해요. 자신이 마흔애라는 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혹시 이미 알면서 숨기고 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진짜 몰랐던 걸까요? 이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더 궁금한 거예요. 정숙희의 내면에 뭐가 있는지가 앞으로 이 드라마를 더 풍성하게 만들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이강혁이 채화영을 배신하는 시나리오예요. 근거가 뭐냐면 이번 회차에서 이강혁의 표정 변화 때문이에요. 채화영한테 경고를 받은 뒤에 이강혁이 보인 반응, 눈치채셨어요? 단순히 알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내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강혁이라는 캐릭터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 패턴을 보면 이 남자는 완전한 악인이 아니에요. 채화영의 지시를 따르면서도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선을 넘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 마지막 자존심이 언젠가 터질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하는 타이밍은 마 회장이 목걸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캐기 시작할 때예요. 채화영이 이강혁한테 더 적극적인 은폐 작업을 요구할 거거든요. 그 순간 이강혁이 선을 넘느냐 아니면 반기를 드느냐의 기로에 서는 거예요. 만약 이강혁이 결정적인 증거를 마 회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 드라마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 중 하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강혁 캐릭터가 완전히 재평가받는 순간이 되겠죠. 물론 이건 순전히 제 뇌피셜이에요. 전개가 다르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마서린이 그게 후반에 오장미 편으로 돌아서는 시나리오예요. 처음에 들으면 좀 어이없게 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 마서린이 오장미한테 하는 짓들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손잡는 게 가능하냐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마서린이 채화영이랑 손잡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채화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채화영이랑 같이 연루되면 마서린도 끝이에요. 그 위기감이 마서린을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시나리오의 근거는 마서린이 완전한 악인으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괴물이 되기로 선언했지만 그 선언 안에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도 있거든요. 완전히 타락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괴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직 양심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장미가 마서린을 완전히 적으로 대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손을 내민다면 마서린이 그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마서린이 돌아서는 순간 채화영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꽤 낭만적인 예측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이 드라마가 그냥 채화영만 나쁜 사람으로 끝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마서린의 구원 가능성, 저는 아직 포기 안 했어요. 다음 화, 오장미는 마서린의 약점을 파고들까요? 아니면 또 한 번 용서를 선택할까요? 이번 회차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오장미가 손드는 씬 보고 박수가 절로 나왔거든요.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요.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오장미가 각성하고 싸우기로 했어요. 그럼 다음 화에서 어떤 방식으로 싸울 건지가 핵심이잖아요. 마서린의 가짜 신분이라는 약점을 전면에 꺼내들 건지 아니면 채화영한테 직접 정면 승부를 걸 건지. 그리고 또 하나.
목걸이예요. 최화영이 정숙희의 목걸이를 어떻게 처리하려 할 건지, 이강혁이 그걸 막을 건지, 마 회장이 먼저 알아차릴 건지. 이 세 가지 변수가 다음 화에서 동시에 터질 수도 있어요. 다음 화에서 오장민은 마서린의 가짜 신분을 폭로하는 카드를 꺼낼까요? 아니면 또 한 번 참고 최화영을 먼저 무너뜨리는 전략을 선택할까요? 어떤 선택을 하든 오장미 편인 건 변함없어요. 그리고 목걸이가 마 회장 손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오면 이 드라마 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